unfold. 여러분,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한 그루를 베려다가 제2차 한국전쟁이 터질 뻔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3일 동안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긴박했던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정말 살벌하죠? 이 한마디가 당시 대한민국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경노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사건 직후에 전 세계가 진짜 숨을 죽였고요. 한반도는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든 건 정말 평범한 아침에 아주 일상적인 작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45분 만에 그 평화롭던 곳이 끔찍한 살육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두 면의 미군 장교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쓰려던 도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비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바로 이 공동경비구역 JSA가 얼마나 기형적이고 위험천만한 곳이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당시 JSA는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이랑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북한 병사들이 그냥 막 서로 뒤섞여서 돌아다니고 심지어 우리 초소가 북한군 초소에 포위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이 미루나무가 유엔군 초소끼리의 시야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전술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 바로 그 닻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한가운데에는 3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딱 사흘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보니파스 대위, 그리고 JSA가 첫 임무였던 베렛 중위, 마지막으로 미군들 사이에서 불독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악명 높고 호전적이었던 북한의 박철 중위,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여기서 엇갈립니다. 그런데 북한이 내세운 명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뭐였는지 아세요? 그 나무가 바로 김일성 수령님이 직접 심고 가꾸신 나무라서 절대 벨 수 없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그냥 시비를 걸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려는 아주 조악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공격 신호였습니다. 죽여라! 이 외침과 동시에 북한군들은 작업자들이 내려놓은 도끼를 집어들고는 비무장 상태였던 미군 장교들에게 그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건 절대 우발적인 싸움이 아니었어요. 명백하게 계획된 잔혹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워싱턴과 서울로 향했죠. 과연 미국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 세계가 그야말로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상황이 좀 복잡했습니다. 베트남전 패배의 후유증, 이른바 베트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고, 포드 대통령은 재선 가도에서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만약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는 북한이 이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폴버니언 작전이었습니다. 이름은 무슨 동화 주인공 같지만 실체는 전혀 달랐어요. 이건 그냥 나무 하나 베는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압도해서 굴복시키기 위해 설계된 그야말로 사상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였죠. 자,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먼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B-52 전략 폭격기,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폭격기 3대가 괌에서 날아와 한반도 상공을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이 폭격기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죠.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평양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F-111 전폭기 20대가 한국으로 급파됐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요, 무려 75대의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한반도 근해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움직이는 거대한 공군 기지가 코앞까지 온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늘과 바다에서 동시에 북한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B-52 폭격기, F-111 전폭기,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지상에서는 특수부대까지. 미국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처음으로 방어 준비태세인 대포권 3을 발령했습니다. 이게 과연 나무 한 그루를 베기 위한 전력일까요? 아니죠. 이건 사실상 전면전을 각오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압도적인 미국의 무력 시위 이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군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던 훨씬 더 공격적이고 훨씬 더 무서운 보복작전이었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미군 장교 2명이 우리 땅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는데 과연 이런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만으로 한국의 분노가 가라앉았을까요? 천만에요. 박정희 대통령과 당시 한국군부의 생각은 미국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피해 복수를 원했습니다. 미군의 작전 목표가 북한의 굴복이었다면 한국의 작전 목표는 명백한 응징,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독수리 작전이라고 불린 이 비밀 작전에 투입된 64명의 특전사 대원들. 그중 일부는요, 가슴에 수백 개의 쇠구슬이 들어있는 대인질에 클레이모어를 부착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공격해오면 그 자리에서 격발기를 눌러 자폭해서 함께 죽겠다는 그야말로 광기 어린 결기였죠. 어디 한번 덤벼봐라, 다 같이 죽는다.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1976년 8월 21일 아침, 작전이 시작된 그 42분 동안 공동경비구역 JSA는 그야말로 숨조차 쉴 수 없는 극한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작전은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진행됐습니다. 미군 공병들이 전기톱으로 미루나무를 베는 바로 그 순간 한국군 특전사들은 계획대로 북한군 초소 4군데를 그냥 때려 부셨습니다. 뒤늦게 무장한 북한군 150여 명이 달려왔지만 어땠을까요? 하늘에는 B-52가 날고 있고 땅에는 가슴에 폭탄을 단 특전사들이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 그들은 그저 바라볼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무는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벤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구루떡이 하나가 한반도의 풍경을 그리고 남북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았죠. 자, 그날의 충돌이 남긴 유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전이 끝나자마자 김일성이 직접 유감 메시지를 보내온 겁니다. 물론 사과가 아니라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건 사실상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였죠. 압도적인 힘의 과시가 결국 통했던 겁니다. 이 사건 이후 JSA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명확하게 나뉘게 됐고요. 희생된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은 기지 이름으로 남아 영원히 기억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통합 지휘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이게 바로 한미연합사 창설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결국 판문점에 넘겨진 이 나무 그루터기 하나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시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이 역설. 1976년 여름에 그 뜨거웠던 3일은 힘과 평화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